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2월 1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, 그리고 시장에 여타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. 자, 코스닥이 또 종가상으로 신저가로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이 말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내일로 일단은 얘기를 했었는데,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, 그것에 대한 또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연준 의원들의 긴축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또 강한 멘트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, 그리고 16일인 내일 이 FOMC 회의록 공개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까지, 시장에는 진짜 첩첩산중에 굉장히 많은 이 불확실성들이 존재하는 상태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힘들고 답답한 시장의 연속이지 않나 싶습니다.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될 때 시장이 어떤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, 그게 언제가 될지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자, 바로 시장 특징 좀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또 싸이월드 관련한 테마 이슈가 생기면서 장 후반부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의 출현이 좀 있었죠. 그리고 장 초반에도 이 재지 관련한 종목들 살짝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,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강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저는 오늘 관련한 종목들 중에 몇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. 싸이월드 관련한 종목 좀 대응을 해봤고요. 그 전에 아침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HMM을 좀 대응을 했었어요.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매매가 되진 못했는데, HMM이 사상 최대 실적 발표 이슈를 좀 뉴스로 나오면서 이 종목이 장 초반에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. 이렇게 장 초반부터 강하게 슈팅이 나와서 오늘 좀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려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, 조정 구간에 제가 좀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서 바로 제가 이거 한 두 호가인가 아래다가 매도하고서 수수료 마이너스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 수준으로 매매를 좀 마쳤어요. 이게 장이 좋았다면 아마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고 죽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마 쌍봉을 만들고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.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반등을 여기서 해주지 못하고 바로 아래쪽으로 빠지더라고요. 저는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좀 잘라내는 그런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HMM은 짧게 좀 잘라냈어요. 매매한 내역을 좀 보면 이렇게 이제 바로 매수하자마자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살짝 들어줄 때 두 호가 아래에서 매도하면서 수수료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 나는 수준으로 매매를 좀 마쳤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한일 단조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오늘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이 방산주들이 좀 장중에 꿈틀꿈틀 거렸어요. 근데 빅텍이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장 초반에 살짝 들어주는 척 하다가 아래쪽으로 좀 꼬꾸라졌잖아요. 시장이 또 하락을 하니까 이런 이제 방산주들, 에너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었겠죠. 자, 빅텍이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요거 좀 움직이려나 싶어서 제가 한일 단조를 보면서 한일 단조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.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살짝 움직임을 주려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길래 이 종목도 제가 빅텍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했다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매매 결과는 내지 못했고요. 이 종목도 본정가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상승 나오고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매수를 했는데 움직임이 별로 빅텍과 더불어 같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빅텍이 음봉으로 좀 빠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호가창의 모습도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아래쪽에다 매도하고 조금 이제 수익권에다 매도하고 하면서 이 종목도 그냥 본전에 좀 빠져나왔습니다.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좀 빠졌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일 단조 매매도 좀 마쳤고요. 자, 세 번째 종목으로 오늘 가장 핫했던 싸이월드 관련한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. NHN 벅스 좀 대응을 했어요. 자, 오늘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은 인트로메딕인데 NHN 벅스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121선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 121선 첫 자리 매매 대응을 했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. 그런데 저는 대응을 하진 않았고 오늘 이제 단기 매매에 좀 대응을 했죠.
자, 분봉상 움직임 보면 오후장에 인트로메딕이 이 싸이월드 관련해서 싸이월드 앱의 새 버전을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대부분 좀 움직였는데 뭐 NHN 벅스라든가 한글과 컴퓨터, 다날, 뭐 CBI 이런 종목들 한꺼번에 좀 움직였죠. 저는 NHN 벅스 좀 대응을 했고요. 예, 요쯤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 줄 때 빠르게 이제 수익 챙기고 좀 나왔고요. 그리고 한 종목도 대응을 했는데요. 한글과 컴퓨터도 좀 대응을 했어요. 한글과 컴퓨터도 일봉상의 모양은 좋진 않았는데 분봉상의 움직임이 조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조정 줄 때 매수해서 수익권에서 빠르게 한번 수익 챙겼고요. 또 위쪽으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해서 또 수익 줄 때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NHN 벅스로 좀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한글과 컴퓨터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이제 첫 번째 슈팅이 나올 때 인트로메딕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뭐 NHN 벅스가 같이 움직였고요. 자, 한글과 컴퓨터가 좀 늦게 움직였는데 제가 이제 빠르게 이 종목도 좀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빠르게 수익 챙겼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주조정 때 매수를 해서 빠르게 또 상승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. 예,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싸이월드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수익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매매 이렇게 좀 마쳤고요. 예, 오늘 시장 특징주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트로메딕이 오늘 싸이월드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 종목의 일봉상의 모양은 위치는 가장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었어요. 너무 이제 빠르게 급락이 나오면서 완전 역배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거래대금도 좀 약하게 터지는 부분이라 이 종목이 대장주이긴 했는데 이 종목을 사실 대응하는 게 좋았겠죠. 이런 조정 자리라든가 이런 조정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면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인데 저는 NHN 벅스가 좀 거래대금도 더 터지고 또 일봉상의 위치도 조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NHN 벅스 좀 대응을 해서 그리고 또 한글과 컴퓨터를 후발주로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죠. 자, 일봉상의 모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재료는 나쁘진 않은데 이 구글과 애플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괜찮은 재료죠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의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뭐 좀 좋게 나오더라도 매물들에 의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번째 종목 NHN 벅스죠. 이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.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주면서 121선 자리에서 첫 번째 또 반등을 주는 아주 이제 뭐 전형적인 121선 첫 자리 조정 구간에 상승이 좀 나와서 좀 이뻐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종목을 대응을 했고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냈죠. 근데 이 종목이 2등주로 좀 움직인 종목이라 이 종목도 인트로메딕 움직임과 더불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, 다날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해서 좀 움직인 종목인데, 이 종목은 좀 움직임이 약했죠. 그리고 뭐 CBI 정도, 같은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종목도 일봉상의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참고하는 정도만 보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오전장에 또 페이퍼, 이 재지 관련한 종목들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. 이 무림 페이퍼가 장중에 또 상한가를 찍었던 모습이 있었죠.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재지 관련주들 대형 포장, 신풍재지, 뭐 무림 SP 같은 종목들 좀 따라서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들도 일봉상의 모양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상한가를 찍고 아래쪽으로 빠졌죠. 그래서 윗꼬리를 너무 길게 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무림 페이퍼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외에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, 코스피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. 아랫꼬리를 뭐 장 막판에 살짝 달기는 했습니다만,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. 계속 하락을 이어가는 중이기 때문에, 결과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이 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뭐 2600포인트 자리까지 일단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,
바로 여기서 뭐 반전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. 그나마 이제 종합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 이 저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신저가죠. 그래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. 만약에 이런 아래 꼬리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800포인트까지 또 내려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전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 오늘처럼 인트로메딕, 뭐 NHN 벅스 같이 싸이월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어떤 시장에 좀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들의 출현이 있을 때 짧게 대응하는 그런 시장 대응이 지금은 가장 좀 적합한 시장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코스피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26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쌍바닥을 만드는지를 좀 확인하고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자,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똑같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감과 또 16일로 예정돼 있는 FOMC 회의 내용 공개에 대한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우는 좀 하락을 했고 그나마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. 그렇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 시장과 더불어 미국 시장도 단기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이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시장에 너무나 많은 악재 뉴스와 이 불확실성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과 또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 공개와 또 유가의 급등에 대한 부분,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환율의 급등에 대한 부분,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시장에 뭔가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 모습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을 좀 관망하는 스탠스로 대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고요. 그렇지만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